대치동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문해력이 그대로인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고, 또는 어휘가 학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책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해를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문해력이 길러지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책을 띄엄띄엄 읽는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시켜서건 아니면 본인의 습관이건 간에 책 한 권을 끝낸다 라는 생각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한 권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고 띄엄띄엄 내용을 대충 읽게 되는 것이죠. 제 학생 중에 이런 케이스가 몇몇 있었는데요. 한 번은 분명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데도 책의 줄거리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학생이 책을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억울해하길래 책의 한 페이지를 같이 펼쳐서 눈으로 읽어보고 그 줄거리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특정 문장들을 자기도 모르게 뛰어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실상 이건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이건 책을 구경한 거예요. 반대로 독해를 잘하는 아이들은 책을 꼼꼼히 읽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고 책의 모든 줄거리를 다 파악하는 게 습관이 돼 있죠. 물론 나중에 숙련된 독서가가 되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는 내용은 건너뛰면서 읽을 수 있게 되지만 초등학생이라면 우선 어떤 책이든 가리지 않고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또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아이들은 책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 책 리스트 중에 몬스터 차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맨 처음에 어떤 괴물이 남의 축사에 있는 송아지를 훔쳐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줄거리를 읽어나가다 주인공 A가 맨 처음 나왔던 바로 그 괴물인가? 아니면 주인공 B가 그 괴물인가?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그 답을 발견하게 되죠. 동일한 책으로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주인공 동생이 도중에 한동안 줄거리에서 등장하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주인공 동생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지? 수상하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회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의 책 내용을 투영시킵니다. 몬스터 차일드는 괴물로 변하는 장애가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주인공이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남들과 다른 어떤 특성 때문에 친구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는데, 혹은 나도 예전에 다른 친구를 저렇게 소외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 내용을 습관적으로 자기 삶에 투영시키다 보니 어딜 가든 사고력이 깊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책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결국 책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책의 줄거리를 물었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책을 빨리 읽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책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